한국교회 30개 교단이 참여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교연에서 명칭을 변경한 한국기독교연합도 연이어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와 그 가족들을 후원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기독교 애니메이션 더 크리스마스가 개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제1회 정기총회에서 한국교회 총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 기아성 등 30개 교단이 참여한 한교총은 이날 총회에서 4명의 공동 대표회장을 추대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4개월 만에 첫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총회엔 30개 회원교단이 파송한 120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한교총은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기독교연합이란 명칭을 한국교회 총연합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통합을 논의하던 한교연 측이 법인 명칭을 한기연으로 바꿔 혼선을 막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한교총은 그러나 한기연을 비롯한 다른 교단들이 연합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단이나 이런 일에 관계되어 있지 않은 건강한 교단이라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줄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연합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과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 기아성 이영훈 총회장,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이 공동대표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들은 제1회 총회 결의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복음사역을 지원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교회의 여러 잘못된 모습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한국교회의 다양한 연합단체와 선교단체, 교회 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서로 돕고 지원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한교총은 앞으로 종교인 과세와 평창 동계올림픽, 지진 피해 구호 활동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 문제 등 당면한 교계 과제들도 올바로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교총과의 관계가 틀어진 한교연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교연은 지난 임시총회에서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신임 대표회장엔 이동석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연합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총회엔 98명의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한기연은 이날 정기총회를 개회하면서 한교총과 연합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연합 사업을 이루어내지 못한 그 장본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깊이 사죄의 인사를 드리면서 신임 대표회장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직전 총회장인 이동성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또 차기 대표회장직을 승계하는 상임회장엔 예장합신 권태진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이동석 신임 대표회장은 앞으로도 한교총과의 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총과 마찬가지로 양기관 연합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전임 대표장님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상향으로 알고 있고 하는 과정이 좀 결렬됐는데 언제든지 서로가 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고요. 현재 한기연은 예성과 예장 대신 수호, 예장 합동개혁 등 39개 교단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장 통합과 예장 대신, 기성 등 여러 교단들이 한교총에 참여하면서 회원교단 정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한기연은 이날 총회에서 신임 사무총장으로 최기수 목사를 인준했습니다. 또 제7회 총회 선언문을 통해 분파주의와 대형주의를 배격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어떠한 역경이라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교정선교 전문기관 기독교세진회가 재소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하고 그 가족들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엔 수용자들로 구성된 소망교도소 소망합창단을 비롯해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
소프라노 김수정 등이 함께하며 음악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특히 영화 하모니로 잘 알려진 청주 여자교도소 하모니 합창단은 옥중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기독교 세진회 이령 목사는 사회에서 잊혀진 수용자들과 주홍글씨가 붙은 채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49주년을 맞은 기독교 세진회는 법무부 인가를 받은 교정복지 전문기관으로 소년원과 교도소 수용자, 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개봉합니다. 영화 더 크리스마스는 천방지축 동물 친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환상적인 모험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지만 용감한 당나귀 보아, 개구쟁이 비둘기 데이브, 귀여운 양 루스 등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 힘을 합치는 동물 캐릭터들의 모습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번 영화는 부활과 미라클 프롬 헤븐 등 웰메이드 종교 영화를 선보였던 어펀 필름스가 제작한 첫 기독교 애니메이션입니다. 영화엔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 세계적인 팝스타 켈리 클락슨,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등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더빙을 맡았고 머라이어 캐리가 OST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티모시 레카트 감독은 더 크리스마스 내용에 열광하게 되는 것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친숙함 때문이라며 그 친숙함이 이번 영화의 가장 근사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12월 20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공약을 뒷받침하게 될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28조 8천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인 429조 원보다 1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인 400조 5천억 원에 비해선 7.1% 늘어났습니다. 내년 예산은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복지, 외교, 지방행정 등 3개 분야 예산은 줄어든 반면 사회 간접 자본을 비롯해 교육, 문화, 환경 등 9개 분야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한 유럽연합의 결정에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EU가 5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내 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주세 제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 역시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국가 주도의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에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림픽 정수를 향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강도 높은 러시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약물 검사를 문제없이 통과한 선수에 대해선 개인 자격으로 평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주코프 러시아 올림픽 위원장은 그간 자국 선수들에게 러시아 국기를 달지 못하게 한 것은 모욕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기에 IOC의 이번 결정에 따라 러시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도핑 문제로 나라 전체가 올림픽 출전 징계를 받은 건 러시아가 처음입니다. 중국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한중 간 사드 갈등이 한국 제품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중국 10대 도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드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중 이번 사태가 한국 제품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다고 답한 비율은 83.2%로 집계됐습니다. 무역협회는 양국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한국 제품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청와대가 그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재심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돼
3개월 동안 61만 5천여 명으로 최다 참여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두수는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의 24시간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퍼스트 코리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퍼스트 코리아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오정호 목사는 동성애 폐해와 이슬람 확산,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폰 바른 사용 문화 조성 사례로 기독교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기독교는 미디어 금식 캠페인, 기독교 스마트쉽 문화운동본부 발족, 예방교육 강사 양성 등 스마트쉽 문화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내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3월 4일 장충체육관에서 북콘서트 겸 팀 켈러의 복음 토크 행사를 열고 한국 독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5일부터 7일까지는 양재 횃불회관에서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리디머 장로교회에서 추구했던 목회의 본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독엔지오 함께하는 사랑밭이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캠페인 후원금으로 전기장판과 겨울 패딩, 내복과 양말, 쌀과 영양제 등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 5가지를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